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요즘 보면 애들 중이염이 잘 걸리게 되고 또 중이염이 잘 걸리는 애들 보게 되면 재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잘 때 이게 땀을 많이 흘리는 애들이 많아요. 머리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오늘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이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호흡기 감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술, 심하면 수술도 하고 또 특히 항생제를 오래 쓰지 않습니까? 네, 오래 쓰죠. 네, 오래 쓰고 뭐 한 6개월, 보통 애들 6개월부터 시작돼가지고 특히 이제 2세까지 자주 하게 되고 2세 이후부터는 좀 크면서 좀 발병 빈도가 좀 덜해지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2세 이후인데도 계속 하는 경우 봤습니다. 보통 이제 중이염이 이제 간염성과 연관을 시켜서 한홍성과 비한홍성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홍성인 경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급격한 임상 증상을 이렇게 보이게 돼서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 재발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재발 급성 중이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한홍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삼출 그 분비물,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이 고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이에 고이는 질환을 해서 삼출 중이염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기간에 따라서 뭐 급성, 악급성, 만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해부학적 구조로 볼 수 있거든요. 이관 자체가 좀 짧고 또 이게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수평 구조다 보니까 콧물이라든지 코가 코가 시작되면 귀하고 연결되잖아요. 많이 가요. 그죠? 그게 짧아서.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간염이 되다 보니까 재발이 잘 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머리 쪽에 이제 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항생제가 빨리 작용하다 보니까 그 항생제를 먹더라도 좀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장기간 항생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가 이게 재발이 잘 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이제 상초 기초증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땀이 머리가 많은. 뜨끈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잘 때 보게 되면 도안열에서 아까 말씀하신 잘 때 땀이 많이 흘리게 돼요. 네. 베개가 그냥 많이 흘리는 게 그냥 베개가 흠뻑 젖는 애들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감기라든지 전면체도 자주 오게 되지만 특히 염증성 질환,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은 경우가 많이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콧물이 계속되는 아이들 중에 중이염으로 잘 가는 아이, 우리 애는 콧물만 하는 애가 있고요. 그게 꼭 중이염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재발이 많은데 상초 기체증이 있는 아이들이 이 재발이 많은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열이순환만 잘 되게 되면 저희가 한방에서는 저희가 이제 잔병체도 없어지게 되고 몸이 정상화되고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된다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순환이 안 돼서 그 열이 뭉치게 되면 특히 이제 머리 쪽에 연치게 뭉치게 되면 그것이 염증이 된다. 그게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환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중이염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아이들이 안원장님보다 제가 더 영유아가 많잖아요. 그래서 2세 미만 아이였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경우가 중이염 수술을 너무 낫질 않으니까 중이염에 튜브 박는 수술을 하려고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원래 좀 한약을 먹어서 몸 조금 돋은 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아예 중이염 치료로 한의원을 온 게 아니고 수술을 하기 전 단계로 온 거죠. 체력을 보여요. 근데 그 아이 딱 말씀하신 상초 기체증이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땀나고 뜨끈하고 그래서 중이염 재발이 너무 많고 항생제를 과다하게 썼지만 낫지 않았고 그래서 튜브를 바로 수술을 하려고 한의원에 왔는데 약을 한 2달여간 먹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받으려고 갔는데 수술대에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날짜에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 안 했던 것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저희가 무슨 한약으로 중이염을 낫는다. 중이염에 뭐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전체 개념으로 보잖아요. 상초 기체증을 풀어줬더니 코가 덜 생기고 코가 낫고 그다음에 귀로 가는 이 빈도가 줄어드니까 아마 그 아이 같은 경우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그 염증 같은 경우 중이염을 낫게 하는 한약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양방에 많은 항생제보다는 어떤 때는 잘 듣기도 하고 또 약간 체질에 따라 좀 틀리다 보니까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사실 저희가 한의원에서도 중이염 할 때는 중이염만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들쑥날쑥해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왜 자꾸 잘 안 낫고 자꾸 재발이 될까?
그걸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머리 쪽가 뜨끈뜨끈하고 잘 때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애들이 좀 예민하고 좀 짜증도 많은 애들도 그것 때문에 있고. 짜증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원래 이제 성격이 그런 아이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네.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면서 네. 중염이라든지 그런 염증성체로도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목에 염증, 그렇죠. 코에 염증,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이염도 빨리 그렇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자체가 중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호흡기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잔병 치료도 들어가면서 몸이 좋아지더라. 네, 이제 네. 저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기체증을 해소하라. 근데 기체증이 상초, 중초, 하초까지 있는데 이 중이염의 경우는 상초 기체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상초 기체를 풀어주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면 건강해진다. 그렇죠. 덜 아픈 거죠. 중이염은 안 하는 거죠. 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치료의 가장 키 포인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체증을 저희가 해소하라. 봤을 때 열이 순환이 열만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잔병은 없어진다. 네. 그게 아까 말씀 저희가 키포인트고 정말 중요한 건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걸 한 번 더 강조해 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중이염이 있는 자꾸 재발되는 아이들은 키만 보지 마시고 네. 애가 뭐 잘 때 혹시 머리에 땀이 많이 흘리지 않는지 머리를 만져보면 유독 뜨겁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번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리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건강.